빠숑의 세상 답사기. 네, 이분은 이제 최성현, 예, 박성현. 죄송합니다. 네, 이분은 박성현 소장님께서, 예. 예. 세븐스피릿 연구소 소장님께서, 시작을 해주셨습니다. 야, 일부 너무 다이나믹하게 재밌었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이제 이 책을 뭐 읽어보신 분들이 대부분이시겠지만, 그러면 과연 세븐스피릿이 뭐냐? 네. 예,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간단하게. 예. 네. 제가 세븐 스플릿을 설명하는데 달러 투자로 설명을 하니까 사람들이 너무 생소해하고 네. 주식으로 설명하니까 또 복잡한 거예요. 네네. 그래서 왜냐하면 이게 일단 세븐 스플릿의 대상이 되는 어떤 자산이 가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달러도 가치 있는지 모르고 주식 역시도 가치 있는 거야 그게? 네. 위험한 거 아니야라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그거 가지고 설명을 하니까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하길래 제가 그러면은 좀 더 이게 쉽게 와닿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라고 하다가 네. 서울 아파트로 설명을 하니까 네. 사람들이 이해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아, 그래요? 예. 야, 왜냐면 서울 재밌다. 아파트가 예. 가치가 있다는 걸 이제 사람들이 너무 잘 알다 보니까 예. 서울 아파트를 세븐 스플릿으로 투자를 하면 네. 라고 얘기를 하니까 너무 이해를 잘 하시는 거예요. 야, 이거 너무 재밌는데? 예. 네, 그래서 방식을 설명을 드리면 네. 일반적인 투자, 분할 매수 투자는 이래요. 서울에 한강이 보이는 네. 서울 아파트를 32평 아파트를 네. 취득세도 없어요. 네. 예, 그렇게 세금도 없고 양도세도 없는 상황이에요. 와, 예. 예, 아주 되게 좋은 미래의 정부가 네. 출범을 해서 네네. 예, 세금 프리한 부동산 네. 투자가 가능한 네. 상황이라고. 왜냐면은 달러 투자나 심지어 달러 투자는 세금이 0이에요. 그렇겠네요. 예. 네, 환차익은 비과세기 때문에 그쵸. 제가 되게 많은 수익을 얻었지만 세금을 한 푼도 안 냈고 그래서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또 떳떳할 수 있었거든요. 하여튼 네. 그런 되게 좋은 상황에 서울의 아파트가 30평 아파트가 한강뷰인데 5억 원이에요. 너무 좋죠. 예. 가치가 있죠. 지금 당장 뛰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서 딱 출발하면 네. 사람들이 그거 가치 있는 거 사야지라는 생각을 해요. 네. 5억 원에 샀어요. 네. 그런데 일반적인 투자 방식 그런데 뭐 그 아파트 값에 등락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가치 투자를 해서 이거 너무 싸게 샀기 때문에 10년 후면은 10억이 될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사람들이 이런 가치 투자를 견딜 수 있는 거는 내가 실거주를 하기 때문에 대부분 견디잖아요. 그렇죠. 근데 투자용이라고 이제 네. 감안을 한 거니까 이걸 그런데 4억 원으로 떨어졌어요. 네. 만약에. 네. 그러면 사람들의 멘탈이 네. 이거 큰일 났네라고 생각하는 한편 추가 매수를 해야겠다. 하나 더 사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4억 원에 하나 더 사요. 네. 그리고 나서 조금 있다가 4억 3천만 원이 돼요. 네. 근데 평당가는 지금 아시겠지만 주식에서도 그렇고 5억에 하나 사고 4억에 똑같은 걸 샀으니까 네. 4억 5천이 평당가일 거예요. 네네. 그러면은 4억 5천 이상이 돼야지 나는 수익을 얻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뭐 그 물타기 하시는 분들이 보통 그렇게 하는 거죠. 예. 근데 실제로 내가 사면 내리는 게 주식이잖아요. 예. 맞아요. 내가 사면 부동산도 아마 내릴 거예요. 안타깝게도. 예. 근데 투자가 다 그래요. 음. 달러 투자도 그렇고 다 예. 똑같아요. 이게 변하지가 않아요. 도박도 그렇고. 예. 그래서 내가 샀는데 4억 원에 내려서 샀는데 이게 4억 5천까지 올라주면 그래도 기쁠 텐데 네. 4억 3천에서 왔다 갔다 할 거예요. 네. 그런 경우가 주식투자에도 많아요. 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가만히 있죠. 그냥 가치 투자를 하는 사람이 오르겠지. 예. 아니면 손절을 하거나. 그렇죠. 아니면은 4억 5천이 됐을 때 파는 사람도 많아요. 네네. 본전 찾았다 뭐 이런 맞아요. 생각하면서 참다가 그냥 손해는 안 봤다. 그런 거죠. 이게 이제 일반적인 투자 방식이라면 네. 세븐스플릿은 어떻게 움직이냐면은 5억 원에 사요. 네. 1번 자아가 마음속에 1번 자아가 그 5억 원에 사요. 그다음에 네. 하락을 하면 얘가 사는 게 아니에요. 2번 자아가 야 너 쌤통이다라고 하면서 왜 이렇게 비싸게 샀어? 난 4억 원에 살게라고 하면서 2번 자아가 또 사요. 네. 여기까지는 비슷하잖아요. 추가 그렇죠. 매수 한 거. 네. 아까 일반적인 네. 방식하고. 그런데 이게 4억 3천까지 올라가요. 만약에. 그러면은 아까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아까 그런 시나리오가 있었는데 네. 세븐스플릿에서는 4번이 단타 투기꾼이에요. 2번 1번은 자아가. 건들지 않고 네. 2번에서만 2번이 수익 실현을 해버린 거야. 양도세도 없고 취득세도 네. 없고 네.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네네. 3천만 원의 수익을 얻었겠죠. 네. 그런 다음에 다시 4억으로 떨어져요. 네. 또 사죠. 또 삽니다. 예. 오르면 또 팔고 박스권이 밑에서 형성되면 계속 샀다 팔았다 하는 거예요. 네. 2번 자가 계속. 네. 예. 그러다 5억을 이상으로 오르면 1번 자도 수익 실현을 하는 거고. 그렇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4억 3천에 갔다가 4억으로 다시 내려오는 상황이라면 네. 일반 투자자는 똑같잖아요. 변한 게 없잖아요. 네. 근데
그 세븐 스플릿으로 투자를 한 자는 이미 3천만의 수익 실현을 해놓고 떨어졌을 때 또 사서 또 기회를 얻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바로 세븐 스플릿의 기본 개념이에요. 아. 장기 투자를 버티고 아래에서는 계속 수익 실현을 해가고. 일단은 계좌를 분리하는 거네. 그렇죠. 네. 장기 투자형, 단기 투자형. 네. 그 달러 투자하고 주식 투자가 약간 다른 게 달러 투자는 종목이 한 종목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계좌 분할을 굳이 실제 계좌를 나눌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제가 메모장에다 그냥 간단하게 적어요. 그렇죠. 내가 오늘 얼마 예, 얼마 1번. 이제 여기가 이제 제가 또 도박에서 나온 개념이긴 한데 마틴게일이라는 베팅 방법이 있고 8월이라는 베팅 방법이 있어요. 마틴게일 8월? 예, 그럼 8월이. 뭐, 제가 잠깐 설명드리면 예, 예. 마틴게일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도박계에서는 파국으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얘기를 해요. 이 마틴게일 베팅법이 어떤 방식이냐면은 아마 그 카지노에 처음 가신 분들이 이 방법을 자기가 해놓고 난 천재야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보통 그 카린이라고 불러야 되나 그럼 카린이들이 어떻게 하는 방식이냐면은 네. 내가 10,000원을 걸어요. 네. 근데 잃어요. 네. 그런 다음에는 20,000원을 거는 거예요. 그렇죠. 또 잃어요. 네. 그 다음에 40,000원을 걸어요. 맞습니다. 어느 순간 딱 맞는 순간 손실을 다 복구하고 남죠. 10,000원을 따게 돼요. 그렇죠. 예, 이게 마틴게일이에요. 아, 근데, 이게 마틴게일이구나. 예, 예. 근데 이게 파국으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왜냐면은 내 자본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복리 100%짜리 복리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게 아마 10만 원으로 한 20번 정도 이렇게 하면은 한 1,000억 정도 필요할 거예요. 그렇죠. 예, 복리가 붙으면서 예. 1,000억 원이 있으면 그걸 하는데 마지막 20번째 맞는다고 하더라도 네. 따는 건 10만 원이에요. 네. 1,000억 원을 투입해서 네. 10만 원을 따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국의 지름길이라고 할 만하죠. 그래서 카지노에 가면 절대 이런 베팅법을 하면 안 돼요. 제가 요즘 우리 애들하고 전 이제 블랙잭 게임이라는 걸 하거든요. 애들 이제 블로그에도 공개했는데 네. 애들하고 블랙잭 게임을 해요. 네. 우리 애가 한참 고민을 하더니 이 마틴게일을 타더라고요. 그 인간 본성 속에 이미 이런 메커니즘이 돼 있는 확률적으로 거예요. 한 번은 되지 않겠느냐. 그렇죠, 그런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제가 카지노에서 경험해 본 바로는 예. 20번이 아니라 30번도 계속 패하는 사람도 많이 봤어요. 저도 그런 적 많고. 그러니까 카지노 입장에서 봐도 그렇게 되면 다 그렇게 성공을 하면은 네. 카지노가 무조건 돈을 잃을 거니까. 카지노의 그런 거죠. 예. 카지노의 시스템이 그래서 어느 베팅에 한계를 뒀어요. 마틴게일이 중단되도록. 네. 그래서 그 한계치에 다다르면 못하기도 하고 그렇죠. 자본도 부족하고 네. 사람이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다 이제 망가지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마틴게일을 하면 이제 무조건 문제가 되고 저도 진짜 말도 안 되게 계속 그러니까 독립시행의 확률이라고 하는데 홀짝 게임을 하는데 그렇죠. 홀이 한 번 나오고 그 다음 판에 또 홀이 나오고 또 세 번째 판에 홀이 나오면 네. 네 번째 판에도 홀이 나올 확률은 몇 %예요? 16분의 1인가요? 아니죠. 그냥 50%죠. 50%. 왜냐면은 앞에 동전을 던진 거는 그러니까 네 번째 홀이 나올 확률이 독립시행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확률이라고 해가지고 연속으로. 예, 저는 이제 카지노도 공부를 해서 이제 사실 예. 그 블랙잭을 다룬 책도 있어요. 그 서바이벌 카지노라고 제가 이 전에 나왔던 그러니까 이 세븐 스플릿의 기원을 찾아가려면 그 서바이벌 카지노라는 책을 보시면 거기 카지노의 어떤 개념이나 베팅 전략이나 이런 게 나오거든요. 네네. 그래서 마틴게일은 되게 위험한 이런 방식인 거죠. 독립시행의 확률을 이해하지 못하고 홀이 지금 한 10번 나왔으니까 다음은 짝일 거야 네. 라고 생각해서 돈을 걸어버리면 네. 그 다음에도 그냥 홀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돈을 많이 잃어서 마틴게일은 절대 하지 말라고 하는데 마틴게일의 반대의 개념이 있어요. 8홀이라는 베팅 시스템이 8홀이 예. 예. 8홀이라는 베팅 시스템이 반대로 하는 거예요. 딜러하고 나의 싸움이잖아요. 딜러를 마틴게일을 타게 만드는 거예요. 딜러가 한 번 지잖아요. 내가 이겼다라는 거죠. 반대로. 딜러가 10,000원을 잃으면 네. 그 다음엔 20,000원을 걸게끔 하는 거예요. 네. 20,000원을 걸게끔 한다는 소리는 내가 20,000원 걸면 되죠. 음. 그러니까 복리하고 비슷해요. 아. 내가 수익에 네. 우리 수익을 재투자라고 하잖아요. 네. 보통 가치 투자해서 복리 수익을 얻으려면 내가 10,000원을 걸어서 10,000원을 따는데 그 다음 판은 그 수익과 원금을 합쳐서 또 다시 넣고 그럼 2, 4, 6, 8로 가서 아까 반대죠. 10만 원을 20번 이기면 1,000만 원이 된다라는 1,000억 원이 된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네. 그래서 8월이의 어떤 방식으로 투자를 하면 되겠다라는 이제 생각을 한 거죠. 네네. 이것도 또 8월이 얘기하니까 무슨 얘기하다 8월이가 나온 거야. 얘기하다 보면 깜빡깜빡 잊어버려가지고 무슨 얘기하라 했죠? 세븐 스플릿의 그 근원 찾아갔을 때 이제 네. 어쩌면 이제 이게 도박
네. 그래서 이제 그 갖고 온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이 얘기 시작하셨습니다. 아, 네. 그래서 마틴게이라고 8월이의 개념 중에 마틴게이를 따르면 안 되고 8월이의 어떤 방식으로를 네. 추구해가지고 투자를 해보자라고 네. 생각을 해가지고 근데 이제 이게 제가 사실은 그 이전에 경제 지식이나 이런 게 부족했을 때는 도박을 먼저 시작했으니까 그렇죠. 이게 복리라는 것도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책을 많이 도서관에서 읽고 접해보니까 아 이게 바로 복리 시스템이구나. 그래서 아까 이제 달러 투자로 0.5%를 막 더해서 100% 이상을 만들어냈으니까 엄청나게 사고 팔고 네.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번 투자자 얘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장기 투자하면서. 근데 나머지 2, 3, 4, 5, 6은 마음대로 제가 그 얘기해요. 플러스 수익이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되잖아요. 주식 투자할 때. 네. 그냥 빨간색 언제 팔면 돼요? 라고 물어봐요. 그냥 빨간색이면 파세요. 아, 팔고 싶을 때 파는 거예요, 그냥. 근데 마이너스일 때는 다음 투자자한테 맡기세요. 라고 얘기를 해요. 마이너스를 안 보는 거예요, 그냥. 아. 우리 주식 계좌 보지 말라 그러잖아요. 주식 투자 잘하려면. 네. 주식 투자로 돈을 버는 유일한 방법은 주식 계좌의 비밀번호를 잊어버리는 일이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네. 마찬가지로 내가 투자자를 분리시키면은 5억 원의 아파트를 산 자아는 그냥 놔두는 거예요. 네. 4억 원에 산 자아만 열심히 수익 실현하면서 움직이면은 이 세븐 스플릿이 이제 완성이 되는 그런 구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도박을 하면서 그런 베팅 전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깨닫고 지난 시간에 했던 얘기로 다시 이제 돌아가 보면 적당한 주식을 적당한 가격으로 사라고 했는데 네. 제가 네. 여기에 이것만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세븐 스플릿이라는 전략을 도입을 해보니까 네. 이게 이제 합쳐지면서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현대차를 네. 그냥 가만히 놔두면 그냥 수익이 나긴 했겠지만 그걸 기다릴 수는 없었겠죠. 그런데 적당한 주식이잖아요. 현대차는 누구라도 알 수 있는. 네네. 그걸 적당한 가격이 좋은 가격도 아니었어요. 산 다음에 분할 매수를 통해서 진행을 하고 분할 매도를 하면서 수익을 실현하고 이렇게 되니까 제가 그 지난 잠깐 이제 쉬는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서울의 아파트를 5억 원짜리를 사서 100만 원의 그 월세를 받는 그런 프로세스를 10개를 지나가면 1,000만 원을 벌 수 있는데 네. 주식 투자는 이게 다른 거예요. 내 투자금이 많아지면 그러니까 보통 사람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너 100만 원 줄 테니까 수익 10% 만들어낼 수 있겠어? 그러면 하루에도 30% 올릴 수 있는데 못하겠어? 할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런데 1,000억 원을 주면서 네. 10% 달성해봐 라고 하면 못하죠. 못하죠. 네. 기관들도 못하더라고요. 예. 못하는데 네. 이 세븐 스플릿이 그걸 하게 해줘요. 그래서 제가 세븐 스플릿을 도입하고 나서 그러니까 이 방식은 진짜 고수 투자자들이 말하는 엄청난 수익률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투자는 아니에요. 네. 제가 저도 그렇고 하지만 투자 금액을 늘릴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저도 사실은 주식 투자를 도박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제가 이제 제 블로그 중에 오픈한 것 중에 그것도 있어요. 제가 500에 25만 원짜리 옥탑방에서 신혼 생활을 시작했거든요. 네. 그때 당시가 2008년이었어요. 공교롭게도. 네. 그때 이제 하루에 제가 수익 실현한 거 주식 계좌를 캡처해서 올려놨는데 하루에 2천만 원 손실을 본 거를 딱 캡처해서 올려놨어요. 아이고, 예. 그리고 그 한 달 동안 5천만 원 마이너스. 그러니까 와. 500에 25만 원짜리 살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손실을 봤던 때가 있었다는 거죠. 네네네. 그런데 제가 이 방식으로 투자를 해보니까 네네. 투자 금액이 그러니까 제가 전에는 막 1,000만 원만 100만 원만 투자해놓고도 계속 들여보다 보는 거예요. 아 이거 어떡하지 떨어지면 막 하고 올라가면 또 이거 빨리 팔아야지 이랬었는데 세븐 스플릿으로 투자를 하니까 투자 금액이 막 늘어나더라도 마음이 안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드라마틱한 수익률을 원하시면 이 고수 투자자들의 그런 방식을 따르시면 되는데 네. 일반적이고 평범한 투자자라면 시드를 티끌 모아 티끌이라는 말 있잖아요. 시드를 노동으로 열심히 모아서 안정적으로 그러니까 마치 이제 펀드를 운영하는 느낌으로 이렇게 이제 자산을 운영하다 보시면은 한 제가 볼 때는 10% 정도는 누구라도 달성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 수 있지 않느냐. 이게 이제 이 책의 핵심인 거죠. 그리고 이 재밌잖아요. 계속. 예. 예. 사고 팔고 하면 재밌죠. 오늘도 제가 어제 이제 글을 진도 상한가에서 올렸어요. 네.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봤을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마이너스 10%인 거예요, 여전히. 그래서 이게 뭐지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이제 결국 수익 실현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좋은 자산을 사서 기다리면 수익이 난다라는 건 불변의 진리고 이 주가 그래프를 보면 역사상으로 기복은 있었지만 우상향을 했어요. 네. 근데 우상향에 베팅을 하는데도 이 기복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공포를 갖기도 하고 네네. 투자를 이제 실패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기복에서 버틸 수 있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 책에서도 소개를 했지만 이거는 제 시스템이에요. 네네. 저의 멘탈과 저의 방식에 맞는 어떤 시스템인 거지 누구한테나 맞지는 않아요. 아닐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네. 말하는 핵심은 그거죠. 자신만의 투자 원칙과 철학과 시스템을 한번 만들어봐라. 아 나는 대형주가 맞으면 대형 우량주를 세븐스플릿 한번 돌려보고 또 세븐스플릿의 계좌를 7개로 나눴는데 나는 7개가 아니라 한 3개 정도만 나눠도 될 것 같다. 그럼 그렇게 하면 되고 네. 한 사례라고 보시면 되고 이걸 이용해서 네. 자신만의 투자 시스템을 한번 구축해 보라는 게 저가 하고 싶은 말인 거죠. 아, 아무튼 너무 재밌는 투자법이고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특히 도박 좋아하시는 분들은 더 재밌을 것 같다고. 그다음에 또 이게 그러니까 장기 투자의 또 맹점이 그러니까 이제 그 지루하죠. 그리고 이제 이게 좀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언제 팔아야 될지도 잘 타이밍도 좀 애매해요. 예,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여쭤보고 싶은 건데 일단은 그러면 이제 이게 스프릿이 그러니까 이게 자를 만들 때마다 계좌를 하나 더 만드는 거예요? 아, 그 얘기를 하다가 또 제가 얘기를 자꾸 이상한 쪽으로 빠져드네요. 네, 맞습니다. 예. 달러 투자는 매무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러 투자는 종목이 한 종목이기 때문에 1번 계좌는 얼마에 지금 실제예요. 1216원에 1번 계좌에서 샀어요. 네. 아, 이 얘기를 하려고 그 마틴게리 나왔구나. 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투자 원칙 중에 하나가 있는데 마틴게리를 타면 안 돼요. 네. 보통 이제 주식 투자 물타기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해요. 10,000원 주가가 10,000원일 때 샀어요. 네. 그다음에 5,000원으로 떨어지면 5,000원어치를 사요. 똑같이 한 100만 원어치를 그쵸, 샀으면 그쵸. 또 100만 원어치를 사요. 그러면은 평단가가 75% 77만 5천 원이 될 거 아니 7,500원이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이제 나름 만족을 해요. 왜냐면은 25%가 증가한 그런 개념인 거니까 반토막이 났던 거에서. 그런데 그 다음에 또 50%가 하락을 하면 그때는 100만 원을 투자하는 게 아니라 200만 원을 투자해요. 왜냐하면은 100만 원을 똑같이 투자하거나 더 낮은 금액을 투자하면 물타기가 좀 희석이 돼가지고 평단가가 많이 안 낮아져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근데 내 주식 계좌를 보면 막 평단가를 많이 낮추고 싶은데 100만 원 정도로는 이게 표도 안 난단 말이죠. 그러면은 더 많은 금액을 투자하게 되면서 네. 갑자기 투자금이 늘어나게 돼요. 그런 경험을 하셨던 사람이라면 세븐스플릿으로 하면은 마틴게를 타지 않고 똑같은 정액을 투자를 해요. 정액. 예, 1번 계좌에서 100만 원 했으면 네. 2번 계좌에서 100만 원 해요. 물타기가 아니라서 섞이지 않았기 때문에 평단가가 아닌 거죠. 그렇죠. 2번 계좌에서는 수익이 플러스로 바로 1%만 나더라도 수익이 남는 거죠. 그렇죠. 근데 달러 투자 같은 경우에는 내가 그 계좌가 있는 건 아니니까 메모만 해요, 그냥. 그러니까 1번 계좌에 뭐 100만 원어치를 1,200원에 샀고 2번 계좌에서는 뭐 100만 원어치를 1,180원에 샀고 이렇게 메모만 하면 돼요. 그리고 네. 나서 그거보다 올랐을 때 팔면 되죠. 그런데 주식 투자에 이걸 응용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삼성전자를 샀는데 1번에 네. 그다음에 메모를 했어요. 2번을 또 삼성전자 같은 계좌에서 샀는데 두 개 합쳐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2번 계좌가 팔았어요, 제가. 수익이 나서. 근데 마이너스로 표시가 되는 거예요. 맞죠. 예. 네. 내가 2번이 수익이 난 건 알긴 아는데. 그쵸. 마음이, 마이너스로 표현되고, 그다음부터는 1번이 얼마에 팔아야 되는지도 막 헷갈리는 거예요. 근데 얘는 이제 종목이 또 많잖아요. 제가 보통은 여기 이제 투자 원칙에 나와 있지만, 한 20개 종목을 하나의 펀드 형식으로 이렇게 놓고 네. 분산을 해요. 네. 근데 그 20개를 이런 식으로 하려니까, 삼성전자는 넘버 3까지 갔고, 현대차는 넘버 5까지 갔고, 머리가 막 복잡해가지고 엑셀로 처음에는 기록을 하다가 이게 못하겠다. 세븐스플릿은 주식에는 안 맞는다라고 생각하다가 그러면 계좌를 한번 나눠볼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게 완벽하게 되는 거예요. 나눠져 있으니까 당연하죠. 그렇죠. 한 증권사에서도 계좌 여러 개 만들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새로운 투자를 시작하는 거예요. 똑같은 삼성전자를 가지고 1번 너는 이제 네 생애는 끝났어. 너는 이제 투자 끝. 자 2번으로 나 새 출발하자. 2번에서 또 사요. 네. 얘도 망했어. 3번에서 또 출발하자. 3번은 수익이 나요. 신나게 샀다 팔았다 막 단타를 쳐요. 그러다가 올라가면 2번도 수익 실현하고 1번도 수익 실현하고 이런 구조인 거예요. 그래서 세븐스플릿에 대해서 이제 좀 제 블로그 보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헷갈려가지고
달러 투자하고 네. 주식 투자하고 똑같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약간 개념이 달라요. 주식 투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방이 상패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내려갔을 때 아 이건 아니다 싶으면 멈출 수 있어야 되고 투자를 그러니까 네. 손절은 하지 않지만 투자를 멈춰야 돼요. 근데 달러 투자는 넘버 13이건 네. 뭐 300건 저는 계속 간다. 그래도 큰 문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게 제 생각인 거죠. 그리고 주식 계좌를 나누는 것도 일본 계좌는 하나의 계좌에다가 달러 같은 경우는 하나의 계좌에다가 그냥 내가 메모만 해놔도 되는 수준인데 주식은 종목이 워낙 많고 또 이제 평단가가 이렇게 자동으로 산출되는 시스템이니까 네. 이거는 이제 계좌를 나누면 좋은 거죠. 그래서 제가 심지어는 제 블로그에 그것도 있어요. 그 몇 분 만에 주식 계좌 7개 만드는 법. 아, 진짜. 그러니까 그 주린이 분들은 주식 계좌 여러 개 만드는 것 자체가 허들인 거예요. 근데 이게 막 그냥 몇 초면 비대면으로 해갖고 그냥 그쵸, 뚝뚝뚝뚝 그쵸.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뭐 7개 만드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고. 네, 이미 계좌 하나가 돼 있으면은 네. 다 시전여행 다 돼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심지어는 새로 최초로도 한번 해봤어요. 나무 NH 나무에서 심지어 달러 환전 수수료 100% 이벤트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막 3, 4만 원씩 막 돈을 주기도 하고 현금을 막 줘요. 요즘 그런 데가 되게 많거든요. 네. 그래서 가입하고 왜냐면 저가 다른 주식 그 증권사를 쓰는데 처음 하시는 분들도 7개 만드는 게 어렵지 않다는 걸 보여주려고 완전히 제가 최초 개설을 하는 거기서 이제 만들었는데 개설하고 만들고 뭐 몇 분이면 이제 되더라고요. 또 시스템이 너무 좋아졌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그렇게 만들고 나서 투자를 하시면 그래서 다른 어떤 투자의 원칙이나 이런 거는 자신의 원칙을 따라 하시면 되는데 계좌를 나누는 거 저는 추천을 드려요. 계좌 나누기. 예. 그렇죠. 참고로 제가 요거를 하다가 어떤 슈퍼게임이 한 분을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 세븐스프릭 또 검증을 하고 싶잖아요. 또 고수를 만나면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게 괜찮은 것 같냐 그랬더니 자기가 아는 어떤 슈퍼게임이도 이런 방식으로 한대요. 계좌를 나눠가지고. 네. 그래서 뭐 자산이 워낙 많아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하여튼 좋은 방법이다라고 얘기는 하더라고요. 네.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여기 원칙 중에 네. 계좌를 나누는 거는 되게 좋은 방식이다. 네.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알겠습니다. 지금 7가지 원칙 중에서 보니까 이제 손절매하지 마라 아까 말씀하셨었고 계좌를 나누는 것도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이제 추가 매수 금액은 동일하게 그런 그렇죠. 것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궁금한 게 조금 디테일인데 이게 그러니까 이제 뭐 책에 나오기도 하지만 어느 정도 내려갔을 때 추격 매수를 하세요? 그거는 예, 좀 뭐 애매하긴 하겠지만 좀 예. 다를 수도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 따라서 이제 좀 많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막 폭락이 심한 장세 있잖아요. 그럴 때는 주가도 저는 이제 사실은 적당한 종목을 사다 보니까 대형 우량주 위주로 막 삼성전자, 현대차, 동선 막 이런 적당한 거 사야 주식들만 되니까. 있어요. 예. 얘네들은 적당해서 움직이지를 않는데 세븐 스플릿으로 하면은 뭐 2%, 3%막 수익을 계속 실어내 나가니까 어떨 때 보면 이런 경우도 있어요. 주가는 그대로였어요. 한 6개월 동안. 근데 나는 수익이 많이 나 있는 상태인 거죠. 오히려 주가가 일본 계좌에서 마이너스인데도 수익률은 더 초과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는 건데 또 질문이 뭐였죠? 그러니까 몇 프로 정도 내려갔을 때 예, 대형주 새로운 저하로 만든 대형주 같은 경우에 등락이 없으니까 좀 그 이격도를 갖다가 좀 이제 좁게 해야겠죠. 예를 들면 뭐 3% 떨어졌을 때 2번이 출발한다. 또 거기에서 또 3% 떨어졌을 때 3번이 출발한다. 그리고 이제 시장이 또 등락이 심할 때는 그걸 한 5% 늘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원칙이라기보다는 시장 상황과 내 마음. 그러니까 2번 자아는 2번 자아잖아요. 2번의 네. 마음이잖아요. 네. 1번을 보고 있다가 이게 좋은 점이기도 한데 1번이 만약에 삼성전자를 5만 원에 산 거예요. 근데 막 4만 원으로 떨어졌어요. 그럼 2번은 선택을 하면 돼요. 네. 살 권한이 생긴 거예요. 살 권한이 생겼지만 나 이거 더 내려갈 것 같은데 우리 주린이들이 하는 마음이잖아요. 네. 안 사요. 그러다 다시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은 놓쳤다. 1만 원을 살 걸. 근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1번 있잖아요. 1번 있으니까. 1번. 네. 1번은 좋아하는데 1번으로 싹 갈아타야죠, 자아를. 나 몰라서 좋다. 반등했네. 이러면 그만인 거예요. 네. 그러다가 4번 만약에 넘버 2의 생각이 맞아떨어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나 더 떨어지면 살렸는데 3만 원으로 떨어졌어요. 그때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자아를 분리하게 되면은 떨어져도 좋고 올라가도 좋은 상황이 만들어져요. 그러네요. 이거 진짜 묘하게 재밌네요, 진짜. 그 사람 이제 멘탈이 강해진다라기보다는 멘탈이 안정이 되는 게 저는 지금도 그래요. 1번에서 사는 어떤 주식들은 공매도라고 생각을 한 거죠. 내가 파는 순간 네. 공매도를 하는 개념이 돼요. 떨어지면 수익을 계속 내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그럼 다시 오르면 1번이 좋은 거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도 마음 편하게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투자금을 늘리더라도 네. 이게 유지가 되는 그런 구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대형주 같은 경우는 그런데 제가 이번에 좀 새로운 시도를 해요. 제가 이제 이 책을 내고 그 여러분들께서 아니 글로 설명하고 글로 보는 거는 다 이해를 하겠다 어느 정도. 근데 실제로 내가 한번 이걸 세븐 스플릿을 해봤는데 이거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1억 정도를 시드머니로 가지고 실제로 제가 어떻게 세븐 스플릿을 구현하는지 그 거기 이제 계좌를 다 공개해가지고 하는 걸 이제 다음 달부터 하려고 하거든요. 이제 거기 그거에 따르면 이제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새로운 도전을 한번 해보기로 했어요. 늘 도전을 해야 되잖아요. 네. 제가 사실은 대형주, 우량주, 배당주 가지고 왜냐하면 얘는 떨어져도 네. 버티다 보면 배당 수익 계속 얻게 되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뭐 전혀 문제가 없었고 그리고 뭐 현대차가 망하게 해서 삼성전자가 망하게 해서 이런 마인드가 있었는데 좀 더 좋은 어떤 상황을 만들어 볼까. 왜냐면은 대형주의 단점은 뭐냐면은 시드머니가 작잖아요. 보통 사람들이 주린이 여러분들이 네. 시드머니가 작다 보니까 기대 수익률은 높고 그런데 대형주들은 이미 어느 정도 성장을 한 회사들이기 때문에 드라마틱한 수익률을 볼 수는 없거든요. 사실. 그렇죠. 그래서 또 가치 투자를 별로 안 네, 하죠. 그러니까 10% 정도가 알맞은. 그런데 저도 이제 공부를 했죠. 그 사이에 세븐 스플릿을 도입해서 투자를 한 게 한 2, 3년 정도 됐는데 점점 이제 저도 공부를 하다 보고 종목에 대해서도 분석도 해보니까 약간의 주 청소년까지는 올라온 이제 단계까지 되니까 그러면은 중소형주에서도 세븐 스플릿이 통할까라는 의문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중소형주는 성장성이 크니까 네. 그 기대 수익률도 높고 작은 돈으로 세븐 스플릿을 투자하는 사람들한테 오히려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제가 저는 이제 펀드의 개념으로 운영을 하는데 한 20개 정도의 대형 우량주 세븐 스플릿이 있고요. 이번에 이제 새로운 펀드를 만드는 게 파는 펀드는 아니에요. 그냥 제가 혼자서 세븐 스플릿 연구소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펀드인데 요거는 중소형주. 그러니까 시가총액 한 1,000억에서 한 5,000억 사이에 있는 그런 종목들을 20개를 선별을 해가지고 물론 배당주들이어가지고 평균 한 4% 정도 나오더라고요. 일단은 이제 손해 보지 않는 구조로. 예, 안전마진이라고 하잖아요. 안전마진 만들어 놓고 떨어져도 4% 지금 보지 뭐 그냥 받으면서 예금한 것처럼. 이게 몇 년 만기냐면은 한 100년 만기짜리. 안 되면 우리 애가 운용할 그런 펀드인데. 그러니까 배당금으로 원금을 넘어갈 수 있을 정도로. 망하지는 않은 회사를. 그러니까 제가 그 종목들 나중에 공개하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빨간색이 없어야죠 일단. 적당한 종목을 사야 되니까. 그쵸. 그런데 소형주기 때문에 올라갈 가능성도 있는. 근데 이제 저도 이제 도전이라는 게 안 해봤잖아요. 그래도 삼성 이런 데는 폭락을 해도 이 사람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데 이게 세븐 스플릿 덕분인지 아니 종목이 적당해서인지 이제 약간 이제 애매한 부분이 있었는데 소형주로 하면 안전마진도 만들어 놓고 이제 흑자 회사들 위주로 하긴 했지만 거기서도 만약에 세븐 스플릿이 성공을 한다면 주린이들이 이 방식을 사용해서 좀 높은 기대 수익률을 올리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다음 달부터 하기로 했는데 약간 걱정은 되죠. 뭔가 이렇게 보여주려다가. 근데 보통 다른 사람들은 이걸 못해요. 왜냐면 투자의 고수들, 전문가들은 그 시쳇말로 미천 드러난다고 하잖아요. 내가 얼마에 샀다는 걸 공개해버리는 순간 사람들이 만약에 결과가 안 좋으면 결과가 좋으면 본전 안 좋으면 이 사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제 글을 읽어주시는 분들이 일단 기본적인 기대치가 없어요. 이 사람이 좋은 종목을 고른다라는 기대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넘버원이 샀습니다라는 의미는 더 떨어질 수도 있는데 일단은 시작을 했다라는 의미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떨어지면 그래서 아까 그 이격도를 말씀을 얼마 만에 더 추가 매수를 하면 되냐라고 물어보셨는데 제가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뭐 한 3% 5% 근데 이건 이제 중소형주니까 등락도 심하고 위험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으로는 제가 한 10% 이상은 돼야 추가 매수를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총이 5천억짜리 회사고 계속 잘 나가는 회사면 그리고 주가의 하방도 별로 걱정이 없는 회사면 그 고른 20개 중에 그런 회사는 뭐 한 3%에도 추가 매수가 들어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제가 골라놓은 어떤 주식이 있는데 하루 거래량이 17이더라고요. 거래량이 없어요. 거래를 안 해, 사람들이. 그런 주식은 10% 떨어질 때 또 사야지라고 하면 한 30년 걸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 종목들은 좀 더 이렇게 낮게 잡기도 하고. 그러니까 2번 자, 그러니까 다음 자라고 얘기할게요. 다음 자, 제가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 게 다음 자가 주식을 추가 매수하는 거는 걔의 마음이에요.
네, 걔가 기다렸다가 시장 타이밍 봐도 돼요. 더 떨어질 걸 안 사야지 해도 되고 오를 것 같으니까 빨리 사야지 해도 돼요. 근데 이제 가능하면 주린이 여러분들은 제가 이제 책에다 그래서 주린이를 기준으로 해서 수치는 정해놓긴 했어요. 네. 3% 최소 3% 이상 하락을 하면 그때 추가 매수를 하세요. 네. 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 미스터 마켓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벤자민 그레이엄 선생님께서 현명수에 나오는 이 미스터 마켓은 조울증 환자 같아서 막 갑자기 오르기도 하고 갑자기 떨어지기도 하고 맨날 막 그렇게 등락이 심하다. 그걸 이겨내야 되는 게 가치 투자의 어떤 그런 숙명 같은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또 그걸 빗대서 미스터 인베스터라는 걸 만들었어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주린이죠. 주린이가 세븐 스플릿을 적용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은지에 대한 이제 7원칙을 정한 거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실전 투자를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저는 이제 주청소년이니까 네. 약간 고차원의 제가 이제 지금까지 좀 스킬이 늘어난 거에 대한 거를 이제 보실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수익률이 막 좋거나 아니면은 그 대형주 세븐 스플릿 같은 효과가 나올 거라고 장담은 못하죠. 네. 네. 하지만 이제 좋은 투자의 방식을 보여드리는 거니까. 저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해볼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또 제일 또 어려운 게 언제 매도를 하냐인데요. 수익률이 몇 프로 정도 됐을 때 보통 매도를 하세요? 제가 배당이 없는 주식 같은 경우에는 보통 10% 이상이면은 매도하겠다라고 해요. 그래서 제 블로그에도 10%의 수익 실현한 종목들이 많이 있어요. 넘버원이 팔았습니다라고 네. 하는 거는 다 10% 이상 정도 수준이고, 근데 넘버원도 자주 샀다 팔았다 해요. 그런 주식들은. 네, 그렇죠. 최근에 뭐 FNF라든지 코엔텍이라든지 뭐 이런 주식들이 10%의 수익 실현하면 또 10% 떨어져요. 또 사고 네. 몇 번 수익 실현하는 거예요. 그런 종목들도 있고. 현대차나 뭐 삼성이 좀 굵직굵직하고 그런 주식들은 제가 한 30% 정도를 잡아놨어요. 그러니까 넘버원이 30% 이상 됐을 때 최근에 제가 이제 수익 실현한 게 LG 화학은 아닌데 LG의 시가총액이 LG 화학의 지분이 있는데도 LG 화학이 너무 올라버리니까 LG 화학의 시가총액을 못 미치는 거예요. LG는 더 많은 자회사를 거느리고 있는데도 그러면 이거는 당연히 오를 거 아니야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LG도 30% 정도의 수익률을 달성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런 주식들 보시면은 다 그거 그냥 그저 그런 주식 아니야라는 종목들이 LG, 동서, 삼성전자, 현대차 이런 주식들이잖아요. 네. 제가 최근에 갖고 있는 건데 KB 제가 은행주를 많이 좋아해요. 배당 잘하잖아. 네, 제가 이제 그 아빠의 첫 동공부라는 책에도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한 게 이거였어요. 제가 아이한테 주식 투자를 가르칠 때도 그 얘기를 한 게 은행의 고객이 되면 1%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 그런데 은행의 주인이 되면 지금 한 7%, 6% 될 거예요. 그래서 기업의 고객이 되지 말고 주인이 되라. 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멋있는 말이네요. 네. 그래서 제가 그거를 몸소 보여준다라는 생각으로 아이의 첫 계좌를 오픈했을 때 자, 네가 은행의 고객으로서 있었던 이 100만 원이 있었지. 자, 요거를 이제 주인이 되는 걸로 갈아타 보자. 그래서 KB금융을 샀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약간 상징적인 의미에 이제 제가 아이한테 이제 보여주고 싶었던 거였죠. 네. 근데 제가 그런 개념들이 이제 머리에 박혀 있다 보니까 은행주들을 좀 좋아해요. 그래서 은행주들도 이제 세븐스플릿을 하는데 세븐스플릿의 개념이 계좌도 분산하지만 투자 시점하고 투자 시점은 당연히 분산이 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넘버 2가 살려면 그리고 종목도 분산을 해요. 그래서 은행주는 우리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뭐 신한은행, 기업은행 거의 다 갖고 있어요. 포트폴리오 안에. 재밌네요. 왜냐하면 어떤 은행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근데 실제로 기업은행 주가하고 KB금융의 주가가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같은 시점에 투자했는데도. 그쵸. 그러니까 같은 은행주라도 이렇게 편차가 심한데 중요한 거는 내 실력이 KB금융을 알아보는 그런 실력은 안 되잖아요. 결국은 뭐 방법은 하나죠. 다 사야죠 그냥.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갖고 계신 계좌 중에 몇 개 있어요? 그 자아가 몇 개까지 해보셨어요? 최고 많이 했던 게 그때 금융위기 때, 그 3월 달에 넘버 7까지 갔었죠. 그때 처음으로. 그래서 이 제목이 정해진 건가요? 세븐스플릿으로? 이 제목이 정해진 것 비하인드 하나 말씀드리면은 세븐스플릿이라는 방식은 이미 있었고, 이 김기호 대표님께서 제목을 하나 이 책의 제목을 원래는 잃지 않는 안전한 주식 투자였어요. 제가 지은 거는.
근데 너무 평범하고 네. 참 왜냐하면 워런 버핏 바이브라고 나란히 있으려면 제목이 그래도 그럴 듯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대표님께서 그렇게 해서는 네. 듣보잡인 너의 책이 잘 팔리지 않겠다고 생각하셨는지 고민을 많이 하시다가 네. 맨 처음에 제목이 1타 7P가 아니라 네. 1타 5P 주식 초보 최고계라 이렇게 네. 하면 어떻겠느냐고 조심스럽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목을 제가 이제 그 카톡으로 받았는데 딱 보는 순간 멘탈이 붕괴가 됐어요. 아니 내가 대형 출판사 놔두고 진짜 뭔가 그 투자 서적의 명가에서 책을 내야겠다고 생각해서 책이 덜 팔릴 것까지 감수하고 있어 보이는 책을 만들려고 했는데 네. 1타 5P가 무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멘탈이 붕괴되고 오늘 만우절인가 막 이런 생각까지 하고 하다가 제가 이제 딱 하나 생각을 했죠. 마음을 고쳐먹었죠. 사람들이 잃지 않는 잃지 않는 안전한 주식 투자라고 하면 아무도 안 보겠다. 내가 유명한 사람이거나 아니 뭐 주식 투자의 고수거나 막 몇백 %의 수익률을 냈던 사람이라면 사겠지만 네. 근데 지금 아무도 모르는 사람인데 책이 딱 나왔을 때 뭔가 끄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철저하게 자본주의적인 생각을 했죠. 그래 일단은 책을 팔자. 그리고 나서 개정판이 나오면 제목을 바꾸자. 네. 제 목표가 사실은 이 제목을 바꾸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막상 그때 그래서 제가 자본주의적인 생각을 하고 대표님한테 이왕 가신 거 그러면 1타 7P로 가시죠. 세븐 스플릿이니까. 네. 그래서 1타 7P라는 제목이 태어났어요. 근데 지금 막상 책에 나오니까 책이 일단 고급지게 표지가 이렇게 반짝반짝 홀로그램도 있고 네네. 그러다 보니까 괜찮은 거예요 또. 네. 1타라는 말이 좀 1타 강사 뭐 이런 느낌도 네. 나고 그래서 제가 다른 분한테 얘기를 했더니 이거 제목 좋다고 뭐 또 그런 얘기들이 많이 들려오더라고요. 네네.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세븐 스플릿이라는 말이 생겨난 거는 사실은 도박에서 왔어요. 에이스는 1도 되고 11도 돼요. 네. 그럼 에이스가 나왔을 때 10이 한 장 더 붙으면 21이 만들어져 가지고 블랙잭이라고 해서 최고 높은 숫자가 돼 가지고 내가 거의 무조건 이기게 돼요. 그런데 운이 아주 없게 A가 딱 한 장 나왔어요. 이제 10만 나오면 나는 블랙잭이야라고 딱 마음 먹고 있는데 A가 하나 더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12나 2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개패라고 하죠. 되게 안 좋은 숫자가 되는 네. 거예요. 그런데 블랙잭에 스플릿이라는 룰이 있어요. 똑같은 숫자, 그러니까 페어가 나오면 스플릿을 할 수가 있어요. 분열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자아가 분열되듯이 플레이어가 분열이 돼가지고 에이스를 한 장 가진 사람 또 에이스를 한 장 가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게임이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리셋이 되서. 네. 근데 블랙잭에서는 10카드가 JQK가 10으로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10이 가장 많이 나오겠죠. 그렇죠. 예, 확률적으로. 그러면 에이스를 갖고 있으면 10이 이제 따라 붙는 거죠. 네. 그런데 재밌는 게 에이스가 또 붙어요. 에이스로 나눴는데 네. 에이스가 또 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또 나눠야겠죠. 또 나눠야죠. 예. 그런데 카지노에서 에이스는 너무나도 강력한 숫자이기 때문에 3번 이상은 못 나눈다 이런 규칙을 가진 카지노마다 룰이 다른데 그렇게 규칙을 세워놨어요. 네. 근데 우리 주식 투자를 하는데 룰이 있을까요? 내가 아무리 나눠도 그쵸. 누가 뭐라 하는 사람이 없어요. 네. 자, 이거는 내 투자 자를 리셋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넘버 1이 샀어요. 근데 좋은 상황이 아니에요. 네. 넘버 2까지 스플릿을 해요. 네. 그리고 나서 또 안 좋아요. 3, 4, 5, 6 계속 스플릿을 하는 거예요. 룰이 네. 없으니까. 그래서 그 스플릿을 하는 개념에서 제가 어떤 투자의 메커니즘 하나 깨달은 것을 여기다 접목을 한 게 세븐 스플릿이고 사실은 세븐이 아니어도 돼요. 그쵸. 5개만 분할해도 되고 네. 또 좀 감정의 기복이 심한 분은 한 10 스플릿 해도 되고. 그렇죠. 근데 이제 개념상 세븐이 또 보기 세븐이. 좋잖아요. 그렇죠. 행운의 실자기도 하고. 네, 그래서 그렇죠. 여기 이제 이니셜도 7로 딱 돼 있는데 그래서 이제 세븐 스플릿이라는 말을 만들어내고 이걸 이제 이 책에다가 이제 썼고 그러다 보니까 또 그렇게 조합이 돼서 1타 7P. 근데 사실 이제 한번 1타라는 거는 요거죠. 계좌를 분리만 해놓으면 네. 7P. 뭐 분할 매도도 되고 장기 투자도 되고 뭐 여러 가지가 된다. 뭐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야, 오늘 너무 재밌었어요. 감사합니다. 저도 이제 가치 투자분들한테도 많이 뭐 강의를 듣기도 하고 책도 많이 읽고 그랬는데 뭐 물론 이제 트레이딩 하시는 분한테도 제가 책도 읽어보고 강의도 듣고 보기도 했었는데 오늘 게 제일 재밌었던 것 같아요. 솔직히.
예, 이건 제가 바로 진짜 한번 감사합니다. 오늘 당장 가서 계좌 분할부터 제가 2개까지 분할해봤는데 일단 5개까지 만들어놔야겠네요. 알겠습니다. 한번 해보시고 예. 성과가 나쁘면은 그냥 예. 조용히 혼자 슬퍼하시고 좋으면 네네. 아 이거 했더니 성과가 예. 좋더라. 예.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저도 한번 해서 제 블로그에다가 또 제 거 한번 공유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정 금액을 놓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그 외에도 너무 다양한 방법들. 일단은 여기 투자 시스템 7원칙에 있는데 지금 한 2개 정도 3개밖에 말씀을 안 드린 것들이고 더 구체적인 내용도 책에도 있고요. 또 구체적인 사례들도 있으니까요. 지금 카지노 얘기하셨는데 카지노 얘기도 되게 재밌거든요. 그 부분도 좀 잘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책 꼭 사보시고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너무 이제 무리한 여기도 보면은 이제 그 신용이나 미술을 절대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써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리스크 없는 투자 방법을 찾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또 과정 중에서 한번 여러분들이 해보셨으면 하는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해주실 예. 말씀 있으시면 마무리하시고 예. 끝내는 마지막으로 것 하고 같습니다. 싶은 말은 책 좀 사주세요. 예, 책 좀 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 김기호 대표님의 잘못된 생각을 제가 바로 잡아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개정판에 나올 때 제목을 바꾸신다고 하니까 그냥 제목은 그대로 가르기로 했어. 좋다고 하는데 이거. 하여튼 워렌 버핏 바이블 옆에 있어도 그 대표님 입장에서는 흡족하실 만한 그런 성과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알겠습니다. 네, 아무튼 네. 종종 자주 모셔서 너무 재밌어갖고 얘기를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건강하시고요. 예. 다음에 또 오늘 뵙겠습니다. 영광이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